안녕하세요. 수만이 입시 멘토 김민규 소장입니다. 서울대학교 입시 변화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입시 변화가 좀 많이 심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수시 전형에 있어서 지역균형 전형에서 그전에는 일괄 선발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역균형 선발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 서류에서 일단 먼저 선배수로 거르고요. 2단계에서 면접 30%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이것이 가장 오늘 촬영의 가장 핵심이 될 텐데,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교과 평가가 도입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과연 정시 선발에서 학생부 교과 평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수시 단계별 전형으로 지역균형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과 정시에서 교과 평가가 도입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전망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보통 몇 명이 지원할까요? 이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 보면은 모집 인원이 2021학년도에는 761명이었어요. 2022학년도 작년이죠. 68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3.09 대 1,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3.53 대 1, 3.0에서 3.5 대 1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원 인원이 얼마였냐? 2021학년도에는 2,352명, 22학년도에는 2,403명, 이 정도 인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예년과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인원은 한 2,400명에서 2,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관건은 뭐냐? 서울대학교 올해 수시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균형 전형이 작년에 681명에서 565명으로 116명이 줄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단계별 선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하기에 대략적으로 지역균형 선발은 한 4.2 대 1에서 한 4.4 대 1 정도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학과마다 편차가 커요.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7대1, 8대1 나오는 학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3대1이 안 되는 학과들도 많이 있어요. 간혹 몇 년 전에는 펑크나는 학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펑크나는 학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예상 경쟁률 얼마 정도로 보고 한 4.25 대 1 평균 경쟁률입니다. 그런데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한 2대1 정도 또는 3대1 정도. 그러면 교과 단계별 전형의 의미가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신껏 지원해라. 서울대 직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3배수에서 1단계를 걸러야 되기 때문에 내 학교생활 기록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학과를 좀 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 서울대 최고학과 소장님들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경제 경영을 먼저 인기학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학생부 관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1학년 때. 그런데 2학년 때 올라갈수록 2학년 3학년 될수록 이게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가 과연 이 성적으로 이 학생부 내용으로 서울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학생들이 하는 방법, 학과를 돌립니다. 경제 경영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물론 이거는 다 다릅니다. 학생마다. 그런데 대체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자율전공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 경영이나 자율전공이나 거의 비슷한 레벨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학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학과 바꾼다는 얘기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방향을 바꿔준다는 얘기인데, 이 방향도 일관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 경영 지원하는 학생들이 학과를 튼다, 학과를 바꾼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소비자학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농경제사회입니다. 그러면 보통 농경제사회나 소비자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디를 쓰려고 했던 학생들이다, 경제경영을 쓰려고 했던 학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계열이 비슷하니까 학생부 관리도 비교적 연관져서 조금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원하려는 학생들, 특히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좀 바꿔줄 계획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점 좀
언급하고 싶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마다 합격생을 배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하고 비인기학과 쪽으로 지원을 시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딜을 합니다. 딜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는데, 너 지역균형 줄 테니까 학과 낮추자. 선생님, 저는 학과 죽어도 안 낮출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그러면 너 지금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쓸 거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딜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모든 고등학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지방권 고등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학과 관리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일반 전형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전형 2021학년도에는 1686명 모집을 했고요. 경쟁률이 6.85대 1. 그래서 지원 인원이 11,500명 정도 됐고요.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1,592명 선발을 했고요. 경쟁률 7.38대 1, 11,700명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자, 올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올해 서울대 수시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올해는 1,408명만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1,700명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경쟁률 얼마 나올 거냐? 8.31대 1 정도가 나옵니다. 자, 8.31대 1. 이거 단계별 전형으로 뽑죠. 해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통과하는 어떤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보다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1단계 통과하는 경향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일반고 학생이 1단계 통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강남권이나 목동권 학생들 또는 지역 특구에 있는 각 지방마다 지역 특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단계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접입니다.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심층 면접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모의고사에서 수학 4점짜리 레벨 또는 4점짜리보다 더 높은 레벨의 문제들을 자유롭게 풀 수 있어야 면접에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합격자들을 보면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는 아무래도 수능 준비라든가 이런 거에 좀 특화된 학생들, 특목 자사고라고 하기보다는 수능 준비에 특화된 또는 어떤 나름대로 내신보다도 조금 깊이 있는 심화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훌륭한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지역균형 경쟁률 올해 예측하건대 한 4.25대 1 또는 4.3대 1 정도에서 경쟁률이 나올 것 같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략 8.3대 1에서 8.5대 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상되는 경쟁률 학생들이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정시 지역균형 펑크 날까요? 여기서 입시에서 펑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잘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모집 정원에 비해서 지원한 인원이 적어서 실제로 원서만 쓰면은 다 합격한다. 이것을 펑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펑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합격 라인보다 부족한 점수를 가지고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에 펑크라고 보통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1대 1이 안 돼서 미달되는 학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예상되는 합격 라인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것 같다. 어디? 특히 올해 정시 모집에서, 특히 어떤 전형에서 지역 균형 선발에서 펑크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대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과연 펑크가 발생할 거냐?
펑크가 발생하지 않을 거냐, 즉 내가 지원한 점수보다 어떻게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될 건지, 지원한 점수보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합격선보다 점수가 낮게 설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합격을 하게 된다면 이거를 펑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에는 수능 60%에 교과평가 40%,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80%에 교과평가 20%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40% 중에서 30점을 기본 점수로 줍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점 중에서 15점을 기본 점수로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30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등, 즉 학생부 내용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건데, 두 분이서 평균 돼서 점수를 주는데,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10점, 6점, 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A 10점, B 6점, C 0점. 자, 이거는 지역균형이에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A 5점, B 3점, C 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평가 등급을 조합을 해서 30점을 주게 되고, 기본 점수 30점을 줘서 40%의 비율로 맞추게 되고요.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2인 평가 등급을 조합한 다음에 15점을 기본 점수로 주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변별력 있게 되는 점수는 10점이란 얘기고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 있게 좌우되는 점수는 5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정시에서는 0.001점 차이로 합격생 등락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능을 압도적으로 잘 보지 않은 이상 서울대, 그리고 또 서울대를 내가 이 점수로 과연 인기학과를 합격할 수 있겠느냐, 인기학과 안 되면 비인기학과로 돌릴까, 그런데 내 내신이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많이 좌우가 되고 20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의 변별력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자, 그럼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 기본적으로 평가 점수 등락 차이가 1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A가 10점이고 C가 0점이기 때문에 평균 내면 최대치 벌어질 수 있는 게 10점인데, 10점이면 어마무시하게 당락이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과연 내 이 점수로 학생부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쓸 수 있을까? 지역균형을,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심리상 어쩔 수 없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는 어떤 등급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등급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본 학생들이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올해 정시 지역균형에서 펑크가 날 수도 있대. 그러면 그쪽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 학생들의 심리, 경쟁률까지 체크하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보통 보면은 서울대학교 정시 지역균형으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작년의 데이터 중에서 지역에서는 서울대 정시로 지원할 자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서울대 지원할 자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한다면 지역균형 쓴다라고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능 점수가 낮을 겁니다. 서울대 점수가 안 되는데, 예상 점수가 안 되는데 저 지역균형 주세요라고 신청하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분명히 정시 점수는 안 되는데 지역균형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받았는데 오히려 서울대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수능 점수를 받아야 지역균형을 도전해도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꼭 좀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일반 전형, 일단은 1순위 정리할게요. 서울대 정시 같은 경우는 1순위, 일단 수능 점수 잘 받아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서서간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시 점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지역균형으로 도전을 해봐라. 왜 그러냐면,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40점, 이 40%,
10점 정도로 봅니다. 기본 점수 30점 들어가기 때문에 10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내가 내신이 한 3, 4등급 된다. 5등급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5등급 정도까지 된다. 그리고 물론 정시 점수도 어느 정도 내가 확보하고 있다. 괜찮다. 라고 한다면 올해는 서울대 지역균형 좀 펑크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도전하는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르게 또 평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내신이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등급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자, B등급, 왜 그러냐면 서울대 정시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은 보통의 경우에 서울 특목고 또는 재수 또는 반수생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 친구들 내신 1, 2등급 많지 않습니다. 최고 내신이라고 해봐야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3등급대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등급대 학생들 또는 4등급대 또 일반고 3, 4등급이 아니란 얘기죠. 특목 자사고나 재수생, 반수생 애들의 3, 4, 5등급까지는 6등급, 7등급까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점수가 너무 많이 벗어나게 된다면. 자, 그러면 4, 5등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도 지원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과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올해 서울대 정시 지역균형 전형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 정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서울대 수시는 좁은 문, 정시는 서울대 지역균형 과감히 도전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